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오후 1시 16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사용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리플이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규제 라이센스를 공식 획득하면서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리플은 국가 간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졌었는데요. 이제는 해당 결제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사용까지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두바이 토지부로부터 2033년까지 XRP 레저를 기반으로 구축된 프리코민트 플랫폼을 통해서 160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토큰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두바이였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리플이 토큰화 사업 그리고 송금 결제 사업의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XRP와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유동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리플 XRP, 솔라나, 에이다의 미국 기반의 알트코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전략적 자산 수용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관세 이슈 때문인지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는 비트코인과 그리고 트럼프 밈코인, 지니어스 법안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법안 정도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즉 XRP나 솔라나 등과 같은 미국 기반의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디든 변호사는 비트코인을 준비금 자산으로 만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전략은 알트코인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현재 XRP와 솔라나 등 특정 알트코인을 기업의 재무 전략에 포함하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 XRP 재무 전략을 위한 1.2억 달러 조달이 그 한 예가 될 것 같고 솔라나도 XRP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중심이던 기업 자산 운용 흐름이 알트코인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하는 시장의 분석이 있는데요. 이는 현재 단일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까지 계속해서 추매를 진행하고 있는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스트래티지처럼 현재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는 것처럼 리플에 대한 XRP 역시 이러한 기업들이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꾸준한 축적의 행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미국 행정부의 XRP 역시 비트코인처럼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축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사에서 리플의 서클 인수 가능성과 또 이를 위한 XRP 대량 매도 우려가 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최근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리플 행사에서 USDC 발행사 서클 인수를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해당 보도는 아직 인수 가능성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리플이 서클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었습니다. 서클에 대한 인수 비용을 떠나서 서클의 대주주 코인베이스와의 관계라든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지 등에 대해서 많은 전략적 고민이 리플 측에서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인수에 대한 희망보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 서클과 리플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2025년 내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92%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 97% 정도까지 올라간 것에서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80% 초반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가능성이 90%까지 올라간 것은 XRP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의 최종 타임라인이 조금 더 다가왔음으로 해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라고 보일 때 5월에서 지금은 달이 바뀌어 6월이 된 만큼 그 시기가 더 가까워졌음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분들의 가능성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세계 최대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대규모 매도하고 이더리움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매도 이유가 현재 가격 조정 구간에서의 수익 실현이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에서 이더리움은 매수했다는 점인데요. 향후 이더리움에 대한 호재, 미국 SEC의 스테이킹 서비스 허용에 대한 호재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6월 4일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방향에 대한 이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증시는 코스피 기준 2%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향후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 혹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와 커플링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향후 암호화폐 정책이 우리나라 투자자들과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원화 연동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통해서 외화 유출을 해결하겠다라는 공약과 두 번째, 암호화폐 현물 ETF 투자 합법화가 현재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데요. 만약 암호화폐 현물 ETF 투자가 합법화가 되면 미국 증시에 대한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투자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의 증대에 대한 옵션이 그리고 그 자율성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블록체인 기술 육성 그리고 시장 활성화 정책을 언급했던 점 그리고 ICO와 LCTO 허용 검토를 하게 되면 현재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경쟁력을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한편 이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동시에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투자자 보호는 전반적으로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부가 어떻게 이 공약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고 또 투자를 하시는데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